진짜 그거 달라고 주인이 요구하면 네. 진짜 서럽고 네. 막 되게 욕 나올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 드려왔는데요. 자, 100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가장 오랜 기간 상승한 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난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 4천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사람들은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에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옮겨 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에 보면 정부가 뭔가 방을표를 할 때마다 전세 가격이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우,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또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별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의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전세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라고 말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도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지난달에 강남구,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에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서 전세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1만 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량 공급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 공급이 없으니까 결국은 전세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6월부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 1단지에 4천여 가구의 이주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면 매수나 또는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4천여 세대의 수요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보유세 증가, 즉 조세 정가 부분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월세가요 31.3%, 전세가 26.2%로 확연하게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 앞으로 이제 뭐 한 1년 이내에 도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중심 지역에서 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인근 지역이라도 먼저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 자녀 교육 문제로 중심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불가피하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전세시장에 쭉 깔려 있는데요. 전세시장의 불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네. 별별수사 할 때마다 했던 얘기를 자꾸 하고 또 하는 얘기라서 저 새끼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지. 요즘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사를 픽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네. 그분들을 배려해서 잘 애청하셨던 분들은 네. 했던 얘기 또 한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슈가 계속 적어도 작년부터 계속 맞아요. 해왔던 얘기들의 반복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올 상반기에는 임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거다. 그 이유는 올해 입주 물량들의 상당 부분이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안에 전세 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동네는 안 그러는데요. 전세 매물 없는데요. 입주 물량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전세 가격 불안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도 계속 해왔죠.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입주 2년차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서 가격이 흔들리는 지역도 있고요. 한편으로 어느 지역 보면 아예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빵이에요. 아파트 매물이 빵이다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오는데 물건 가격이 굉장히 효과를 높여서 나오거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반전세, 보증금은 그대로지만 월세를 좀 끼는 형태의 물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기사에서도 설명이 잘 됐지만 올 상반기 입주 물량이 있었던 마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안정세가 보이다가 이제 끝나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2021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작년에 저도 이 얘기 많이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해서 별별수다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전세를 지금 내가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애가 학교 이런 게 매여 있거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반전세, 월세 올려주고 보증금은 그냥 그대로 하고 대신 증가분에 대해서 월세 드릴게요. 저 뭐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몇 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던가 계약갱신 요건을 쓸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만 올리고 거주할게요. 하든가 또는 뭐 주인이나 그럼 들어올 거야. 그러면 좀 월세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는 걸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이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적어도 이 금액을 줘야 된다. 그럼 차라리 이 차 사자. 근데 살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동네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갭이 많이 차 있고 내가 차용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내가 출퇴근이 좀 멀어지더라도 희생해서 수도권으로 가든가 서울에서 좀 더 사이드 그러니까 급지를 낮춰서 이거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동네를 낮춰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동네를 급을 낮춰서 내려가면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대로 그게 이제 다 교차해서 이런 제도들이 그런 식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적어도 이 동네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외곽인 이쪽에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볼까? 애 학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볼까? 이제 그런 식의 선택지들을 강제 당할 수밖에 없는. 계속 임대로 살 수도 있지만, 임대료 올려주면 살 수도 있지만, 임대료 올려주고 또 2년 뒤를 기약해서, 4년 뒤를 기약해서 보는 이참에는 그러면 그냥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서울에서 외곽지라도 하더라도 사자. 이런 선택을 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이라든가 핵심 지역의 신고가가 이제 간혹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을 보면 핵심 지역보다는 오히려 외곽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흔히 말하는 노도광이라고 대표 이런 지역들 거래량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전히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지역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기다렸던 임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매수세들이 밀려가면서 더 거래량을 늘리고 단단히 하는 특히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소유세, 보유세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제 이 매도자들의 물건들이 닫히는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약에 오른 호가가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시장에 거래되는 게 반영이 되면 또 여름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 또 이제 그럼 대책 준비하고 있겠죠.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사지 마. 이제 할 만한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움직임으로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요새 재미있는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하면 임대료를 5% 이내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아파트에도 관리비를 달라고. 네,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달라고 주인이 요구하면 네. 진짜 서럽고 네. 막 되게 욕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면 주인이 만약에 네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소송해도 난 이길 것 같아. 정당하게 관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주고 일단 부당이득 반환. 너 관리한 거 없고 관리비 이거 부당이득이다 해서 소송하면 나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럴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임대차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임대인은 머리 안 아픈가? 임대인도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1억을 올려야 되나 2억을. 야, 이거는 좀 모르겠다. 근데 진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올라간 데는 보니까 진짜 확 올라가네. 지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 조금 안정되는 데도 있는 거 지역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지역 중에 하나 전세 가격을 봤는데 매물이 빵이더라고. 아예 없어. 그래서 없다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일단 호가지만 2억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 지역에 보니까, 반포 2주,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반포 네네네. 1, 2 사지고 지금 2주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 영향권에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2주 시작하니까 이제 임대 가격 호가 올라가 버리네. 이게 계약갱신 요구되는 아파트 전세랑은 시세가 얼마 차이 나냐면, 한 5억이 차이 나요. 전세 가격이. 두 개가. 한 12, 3억 되고, 하나는 7억. 와. 장난 아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난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만들 거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들 거면 좀 빨리 만들든지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금 보면 알잖아. 뭐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 이 작살이 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그분들이 채찍 휘두르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그만두면 안 되겠니?